투기판에서 누가 봉인지를 모를 때는 내가 혹시 봉이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투자자인지 투기꾼인지를 모를 때는 내가 혹시 투기꾼 아닌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기꾼은 투자자한테 결국은 돈이 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증권시장에서 투자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런 버핏의 벤자민 그라함이라는 워런 버핏의 스승이 한 말인데요. 자기 스스로의 분석으로 가능한 대로 원금을 지키면서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투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부족하다면 그게 바로 투기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좀 풀어보면 자기 스스로의 분석은 즉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재무제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게 현금 흐름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다 몇 년 동안, 그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절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항상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또 뭐 대출도 갚고 뭐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기업들이죠. 한국에 많은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영업 현금 흐름표를 보면 많은 기업 뭐 8, 90%가 영업 현금 흐름은 계속 적자인데 그 적자를 재무 현금이나 또는 투자해서 계속 조달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기업이 많은데 그런 식의 한 5년 정도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면 그 회사는 매우 부도 위험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대로 원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금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투자의 두 번째 정의인데요. 왜냐하면 원금이 한번 깨지면 1억이 5천만 원이 되면 50% 깨지지만 5천만 원이 1억을 회복하려면 100%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깨질 때는 50%인데 그걸 만회하려면 100%니까 두 배의 힘이 더 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원금이 날아갈 확률이 두 배로 증가된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정 이윤을 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정 이윤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채 3배 정도를 얘기하는데 최근에 회사채 수익률이 뭐 3%에서 한 5%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적정 이윤은 약 15% 또는 20% 정도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나친 어떤 목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억을 가지고 2억을 만들겠다는 목표라든가 이런 것은 그와 비례해서 원금이 없어질 소멸될 가능성이 두 배로 높아진다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내가 스스로의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또 가능한 대로 원금을 수호하려는 의지, 어떤 자기 원칙을 가지고 항상 적정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투자 인사이트를 구르는 겁니다. 투자 통찰력을 기르는 겁니다. 매우 광범위한 얘기라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아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기업을 이해하는 능력,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첫 번째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매우 좀 이것도 막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많은 독서, AI 관련되는 거라든가 제가 김효석 박사님을 통해서 AI로 공부한다, AI의 앱 관련 활용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미래에 관련되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의 경제 트렌드 또 주요 산업의 트렌드를 읽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독서가 매우 필요합니다. 독서를 저자의 생각만 그냥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아니고 저자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항상 융합하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하면서 내 나름대로 글을 쓰는 게 중요하죠. 따로 노트에다 적을 수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 계속 써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책에다가 쓰는 방법을 이렇게 택하거든요.
세 번째는 인문학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많은 책을 얘기한다. 심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트렌드에 관련되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인문학적인 사고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도 심리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자의 심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인문학적인 사고죠. 지나친 욕심은 큰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사회 구조를 이해하거나 인구 구조를 이해하거나 최근 같으면 관세 전쟁에서 수혜받은 산업은 뭐고 어떤 산업은 수혜를 덜 받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접점,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 기업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인문학적인 사고,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 세 번째는 인문학적 사고가 서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접혀지는 접점이 저는 투자 인사이트, 투자 통찰력을 이 생기는 접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후배나 제자들이나 또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내가 투자자인지 투기꾼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투자 인사이트를 얻는데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으로써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